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족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려서부터 사회적 기준들, 목표들, 욕망들이 입력되어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 나의 목표, 나의 욕망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준, 목표, 욕망들은 시시각각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들과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정보들과 이미지들을 통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고유한 기준, 목표, 욕망이 아니고 사회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사회로부터 입력된 것을 다 제거를 한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말한 것처럼 백지와 같은 상태가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며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행동하는 그런 자유롭고 자발적인 나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루소가 이상적 인간형으로 제시한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사회 메커니즘을 통해서 질식되어 버린 이러한 자연인을 우리의 내면에서 되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루소의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준, 목표, 욕망이 다 잘못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사회가 나의 삶을 온통 지배하도록 놓아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소는 우리에게 겉은 사회인 그러나 속은 자연인이 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조리된 튀김 요리 같은 것을 겉바속촉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 말을 따라서 겉사속자, 즉 겉은 사회인, 속은 자연인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의 고유성과 자신에게 입력되어 있는 사회적 요소를 구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한 외적인 현실 사회도 잘 관찰을 하면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과 자신에게 더 씌워진 사회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천재적인 수학자 존 내쉬라는 사람이 있죠.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그린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쉬는 대학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교수직과 함께 휠로 국방연구소 소장까지 지내게 되었고 그러다가 헛것이 보이는 조현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쉬에게는 세 명의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 보이는데 헛것으로 보이는 거죠. 빅브라더 같은 존재인 파처라는 가상의 인물, 그리고 기숙사 룸메이트로 나타나는 허먼, 그리고 허먼의 조카로 등장하는 어린 소녀 마시, 이 세 명이 이제 헛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내쉬는 자신의 감각이 만들어낸 이 세 사람과 실제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서 결국 모든 지위를 잃고 폐인에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부인 알료샤의 헌신적인 조력에 힘을 입어서 재활에 성공을 하게 되고 마침내 199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재활의 과정에서 아내 알료샤의 권유를 받고 내쉬는 자신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다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쉬가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다가 또다시 환각에 의한 사람들이 보이자 You are not real, you are not real, 즉 너는 진짜가 아니야, 너도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했으니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내쉬는 서서히 환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도 여러 가지 환상을 쫓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외부에서 환상을 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사회로부터 입력된 수많은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조를 연습해야 하는 거죠. 때때로 마음의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욕망이 나의 고유한 생각, 감정, 욕망인지 아니면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생각, 감정, 욕망인지를 조금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주입된 생각, 감정, 욕망은 진짜가 아닙니다. 고유한 나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환상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를 알아차릴 때면 저의 내면을 향해서 내시처럼 외칩니다. 너는 진짜가 아니야. 너도 진짜가 아니라고. 이렇게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 감정, 욕망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회가 만든 환상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환상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활에 성공한 좋은 내시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루소의 행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러한 행복관에 근거해서 루소는 에밀에서 행복한 인간, 즉 자연인으로 길러서 시민으로 완성시키는 교육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서양 근대 교육사상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소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루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육사상가는 거의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책이지만 일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소는 현대사회 형성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현대인의 심성의 형성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당장 루소가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게 뭐죠?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텐데요. 루소는 인간 삶의 진정성의 문제를 선명하게 제시를 한 사람입니다. 진정성은 영어로 authenticity죠. 모조가 아닌 진짜, 거짓이 아닌 진심, 변조되기 이전의 본래 모습 등을 의미하는 단어죠. 루소는 요컨대 가식을 벗어던진 진짜 자기다운 삶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그래서 루소 이후로 현재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동경하며 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진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 라든가 또는 너의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를 않아 뭐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런 말에서 진정성은 진심과 거의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진정성이 있게 다가가라 라든가 또는 저 광고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말들은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상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떤 TV 드라마를 보고 연기가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네 라고 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연기라는 자체가 진짜가 아닌 모방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코드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진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